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돌파 에이플레이 282화 일하는 세포 두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정과자입니다. 전대입니다. 알렉산입니다. 네. 자, 이제 시작하기 전에 화제의 광란의 댓글창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하면 전 기분 안 나쁘고 되게 즐거웠어요. 너무 관심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흥했던 적이 있었나? 저 너무 재밌었어요. 강 기자님 파이팅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난 오징어 게임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들유들 할지 모르고 혹시 멘탈에 금갈까봐 미리 좀 방어치고 했는데 내가 더 우스워졌지. 너무 신경 안 쓰고 오히려 즐거워하더라고. 깔깔깔깔 하고 있었죠. 자, 좀 읽어볼게요. 한꺼번에 읽어볼게요. 스카이비스1님, 넌 비판만 하네. 니들이 감독해라. 모니터 요원님, 어떻게 된 게 유튜브는 죄다 빠는 본놈들만 있고 팟캐스트는 죄다 까는 놈들만 있네. 10580060님, 님들 원하는 대로 만들면 이거 성공 못하고 감독은 길바닥으로 나앉음. 이런 상업 작품은 대중이 갑이다. 뭐 이런 이야기. 예전에 좀 옛날이지만 기성용 선수가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 그 느낌 나서 그럴 수 있지. 미리 말하면은 저는 진짜 이거 보면서 기분 나쁜 게 없었고 그냥 뭐 그렇게 그럴 수 생각하실 수 있고 되게 성공한 상업 영화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못 만들고. 근데 나는 그런 거보다 그러니까 전문 편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정이다. 이거 되게 다수가 본 인기작인데 니들이 뭔데 까냐. 이런 얘기를 오랜만에 들어봐서 굉장히 신선하긴 했어요. 네. 아니 저는 그래도 좋은 자극이 됐는데 이거 왜냐면은 그 상업적인 측면에 성공한 거 되게 궁금하긴 했거든. 근데 우리가 사실 방송할 때는 보고 직후에 며칠 있다가 해가지고 이 정도가 아니었어 그때는. 분석된 내용도 없었어. 리뷰나 기사. 근데 그리고 그때는 이런 정도 성공한 게 아니라. 그렇지. 우리가 봤을 때는 적당히 좀 인기 좀 있네 이 정도였지. 북미에서 1위 찍었대 정도만 그냥 이렇게 나왔었죠. 이후에는 해외에서 분석한 컬럼도 많고 한국에서 이제 리뷰도 지금 많아져가지고 그치. 성공에 대한 이유도 많이 나와서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비판하는 것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 뉴욕 타임즈에서 이제 엄청 신랄하게 깠더라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좀 재밌는 감각이라고 생각해. 이게 우리나라 작품이 이렇게 성공했는데 니들이 많이 뭐 흙뿌리는 듯한 여기서 불쾌해하는 듯한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있구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저도 뭐 기분이 나쁘다 이렇다기보다는 왜 이러지?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구나라는 생각. 예전에 이게 디워 때 있었거든요. 제가 회사 들어간 지 한 2년 차 때였나? 그때 이제 딱 터졌어. 네. 회사에 막 전화 오고 게시판 막 난리 났어. 어디 그 심영래 감독님이 만든 그 작품을 니들이 뭔데 까냐 씹냐. 난리가 아니었지만 회사에서 그냥 귀찮을 뿐이었어. 왜냐? 어차피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뭐 갑자기 뭐 잡지 판매량이 줄어들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막 불매운동을 한다고 막 하는데 원래 안 사던 분들이 불매운동을 할 수 없거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한 1, 2주 가고 끝났어. 이게 디어급은 아니잖아. 근데 디어랑 비교하면 너무 디어랑 미안하고 비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무슨 상황인지는 알겠는데. 아니, 난 작품을 비교한 게 아니라 그때 그 상황. 그래서 디어가 잘 만들고 못 만들고를 떠나서 네. 당연히 이제 그 영화 잡지에서는 이 작품이 영화적으로 별로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국뽕을 많이 드신 분들이 와서 이게 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니들이 뭐냐 니들이 감독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거 그거 자체는 이제 비교할 만한 구석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지. 그렇지. 네. 근데 상업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분석을 뭐 더 필요한 거는 사실이긴 하죠. 우린 그쪽에서 뭐 생각 안 한 거였으니까. 그렇죠. 아니, 상업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엄청나게 많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원래 제일 힘든 분석이 그거예요. 이거 왜 성공했는지. 다 결과론이거든. 그럼 다음 작품을 만들 때도 그 공식에 맞춰서 만들면 흥행을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취향이나 선호나 기호 같은 거는 진짜 알기가 힘든 거거든. 그거 알면은 전부 다 재밌는 작품만 만들겠죠. 아주 훌륭한 예술 작품만 만들든가. 난 어디선가 그런 뭐 분석을 좀 본 것 같긴데 그거는 나름 일리는 있더라고. 전 세계인이 다 빚쟁이가 돼가지고 빚쟁이들이 이렇게 분투하는 게 너무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기생충이 전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받았던 이유랑도 굉장히 맞닿는 것 같아. 특히 유럽 쪽은
더 심한 데도 많다고 하잖아. 그 빈부격차가.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부족했고 네. 굉장히 뭐 신라라는 어떤 영화 전체 주제를 가져간 작품도 사실은 그렇게 흔치 않았던 거지. 뭐 이 작품도 이제 그런 어떤 은유로 읽는다면 굉장히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구석도 있고 특히 이제 변방에 동방의 작은 나라에 있는 이런 문화들은 처음 보는 거였을 거 아니야. 네. 그거 뭐 이정재 씨가 그 뽑기 뒤에 핥고 뭐 이런 거. 어. 뭐 거기서 눈물을 흘렸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러던데. 아, 그건 구슬치기. 아니 진짜로. 아, 혈는데? 그거 왜? 이게 약간 웃기다가 이게 너무 슬퍼 보이는 거잖아 이게. 뭐 저렇게까지 그런- 살라고? 뭐 그런 것도 있었어.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외국에서도 그 뽑기를 엄청 지금 한다고 하잖아요. 세트를 사가지고. 이제 그 얘기는 지겨워서 하고 싶지도 어. 않고. 그러니까 그 뉴스에서 이제 깐부란 얘기만 나오면 난 채널이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니까. 정치권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자격이 되냐라는 거를 아유 저는 이제 초록색 입은 사람인데요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아, 아무튼 뭐 이슈화가 되는 건데 마치 이 한 작품 가지고만 네. 너무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네, 시즌 2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슬펐던 댓글은 이거였어요. 파괴광선님. 뭐? 할 말이 많은데 이 파케 아끼니까 이 정도만 적고 갈게요. 아, 뭘 적으신 거죠? 그러니까 자, 이 불만이 있지만 이 정도에서 멈춘다. 이거 아닌가? 난 이분 아이디가 되게 생소한데 이게 뭐 등장하신 적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저희가- 모르죠. 기억 안 나죠. 음. 근데 할 말이 많지만 이 아끼니까 이 정도만 적는다. 그러니까 우리를 아끼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욕을 쓰지 않겠다라는 식의 댓글을 처음으로 남겨주신 것 같아서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슬프다. 그냥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그냥 요거는. 그러니까 뭐 아끼는 게 어떻게 아끼는 거야? 뭐 후원을 해주시든가 댓글을 남겨주시든가 그렇게 아껴주세요. 어? 자 그리고 할 말이 뭐 많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다른 사람도 많이 했더만. 네, 그리고 패솔님이 코스프레는 내로남불과 함께 정치권에서도 아주 즐겨 쓰던데 하루는 아버지가 제게 코스프레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서 동공지진 왔던 기억이 납니다. 막상 설명하려고 보니 머글들이 쓰는 코스프레의 의미는 원뜻하고도 달라서 설명하느라 진땀 뺐었지요. 이거는 이제 갑자기 이제 서브컬처에서 건져올 머글사전 2편에 올려주신 댓글이죠. 진짜 이거 설명하려면 좀 애먹긴 하겠다. 그거 있잖아요. 애들이 막 그 만화 캐릭터 옷 입고 뭐 이런 건데. 9904136님 달릴 댓글을 예상하고 왔는데 예상을 빗나가지 않네요. 어떤 걸 예상했는지. 이렇게 난리가 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오셨나 봐요. 그래서 어떤 입장이신지는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알 수는 굳이 그런 것까지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자기 의견 쓰면 되는 건데. 그렇지. 나도 예상했어. 저는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 아, 우리 팟캐스트에 이렇게 어. 답글까지 달아주실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 그러니까요. 우리는 먼지인데. 그러니까 뭐 먼지에게 이렇게. 자 링가드는 부은 박종윤님. 아, 아이디가 멋지네요. 링가드가 누구예요? 축구 선수. 제시 링가드. 박종윤은 그 롯데 야구 선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모르겠다. 자 잘 들었습니다. 옥겜 오픈하고 초반에 일본 만화랑 비교되면서 허술하다고 사람들한테 망작 소리 듣다가 미국 1위 찍고 지도세도 없이 다들 사라지던데 이 파케는 용감히 그 스탠스를 유지하시네요. 뭐 용감한 건 아니고 뭐 다 지도세도 없이 사라졌나요? 나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렇게 또 댓글 달았네요. 자 공감 가는 내용도 일부 있었으나 감독이 먼저 생각했던 안 했던 누군가 무궁화 게임을 먼저 썼다면 쓰면 안 되지 그렇게 아이디어가 없나라고 낄낄거리면서 하신 말씀들은 시작부터 전혀 공감이 안 됐습니다. 예전 디오처럼 광기 어린 국뽕은 지향해야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매우 극혐합니다. 누가 봐도 지읒같이 만든 영화인데 구리다고 말 못하는 분위기도 너무 싫었거든요. 암튼 방송 내용이 저를 전혀 설득하지 못했지만 과한 국뽕은 패망인 바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용감한 방송은 환영합니다. 근데 감독이 내가 먼저 생각해서 그냥 했다. 뭐 여기서부터 전혀 공감이 안 됐다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러게요. 네. 어쩔 수 없죠. 나도 다음부터 막 베끼고 내가 먼저 생각했으면 이러면 되는 거야? 그건 나라서 또 안 되겠지? 안 되죠. 뭐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린 거 어차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설득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 혼잡한 가운데 또 0086님이 런칭하실 때부터 조용히 잘 듣고 있습니다. 댓글은 처음인 것 같네요. 공포물이나 고어물 등등 아무튼 무서운 건 다 못 보는 사람이라 좌분야 에피소드나 이토준지 에피소드, 기타 넷플릭스 시리즈 등을 진행자분들 입을 통해 정말 즐겁게 들었어요. 이번 에피도 그 연장선으로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처럼 꾸준한 방송 부탁드려요인데 어떤 에피인지 안 달아주셔가지고 일단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 우리가 그렇게 공포를 많이 했나요? 내가 있어서 공포다운 공포를 거의 못했는데 저보다도
공포를 못 보시는 분이군요. 그러면 난 아랑 부캐인 줄 알았어 이거. 난 되게 환영해서 나보다 못 보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좌분녀는 가끔 언급이 되는데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만화는 보지 않되 들으면서 되게 즐거워하시는 거죠. 내가 그 괴담 특집 한번 하자니까 다 못해. 싫어했잖아. 끝났어 그거는. 내가 쓰러져. 절대 둘이 쓰러져, 둘이. 둘 다 못 보나? 아니 듣는 것도 못해? 듣는 게 더 힘들어. 말해야 되잖아. 그 저번에도 계단 말하면서 특집하면. 닭살 생겨요. 닭살 생긴다 죽는 것도 아니고. 데실 해미트님이 오징어 게임 1편에 이래서 덕후들이 욕먹는 거다. 사람들 다 좋다는 거 꼽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일반인과 오타쿠는 공존할 수 없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말도 되게 헷갈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타쿠 아니야? 그런 그쵸. 의미로 오징어 사용해야 되는 게임 거 아니야? 오타쿠. 그렇지.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는 거를 꼽준다는 표현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그랬으면 좋겠지만 직업이 직업인지라 그런 것도 잘 안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제 업이거든요. 그리고 일반인과 오타쿠는 공존할 수 없는 거고 덕후들이 이래서 욕먹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난 먹으린데. 오징어 게임 덕후들이 욕먹는 건 알겠어. 너무 지금 광기 어리게 빠져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다른 작품들도 한번 보세요. 비슷한 데스게임 장르가 있으면 더 폭넓은 분석 가능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데스 게임도 안 좋아하고 오징어 게임도 별로고 다 별로야 난. 근데 일단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좀 재밌는 거 있을 만한 거 듣고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슈를 노리고서는 이거를 일부러 욕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꾸 그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셔가지고 저희 방송 오래 들으셨으면 우리는 그런 놈들이 아니다. 원래 이슈 깐다. 몰이하는 놈들은 아니다 일단. 오히려 이거를 한번 기대하고 봤는데 아씨 아니네 하고 해서 기대에 못 미쳐가 더 좀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아. 나는 아무도 나를 몰랐으면 좋겠거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뭘 이슈를 노려 진짜. 누구세요? 그럴 거 아니야. 유명세 이런 거 전혀 쓸데없고 우린 돈만 원하잖아. 그렇지. 쇼미더머니. 아니 이거 말이 유명하고 앞뒤가 안 어떻게 맞잖아. 돈을 벌어. 우리 돈만 원한다고.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뭐 알아야 사지. 아무튼 많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네. 어차피 근데 대부분 분들은 그 이후에 안 들으실 것 같아서 좀 아쉽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정말 구독자 수가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막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들었다. 팟빵에서 노출도 안 시켜줬는데 많이들 들으시더라고. 이것만 찾아서 오신 분 같고 뭐 욕 한마디 남기시고 이제 막 가셨겠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좀 아쉽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일하는 세포 파라 얘기해 봅시다. 네. 파라는 또 간만에 세균이 안 나오네요. 혈액순환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피가 도는 거겠지. 근데 적혈구가 이제 신입 적혈구들이 막 일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느 정도 좀 올라간 거잖아 연차가. 그러면은 나는 이제 더 이상 헤매지 않고 순환기를 일주하겠다. 혼자서 성공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이게 어떻게 도냐? 하대정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심장으로 갔다가 폐까지 가는 그 코스를 일주로 하겠다라고 근데 생각을 이게 하는 거죠. 하루에도 몇 번씩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적혈구 한 마리의 분량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얘는 그렇죠. 안 했나 보지. 얘는 그쵸. 계속 놀았어. 온몸에 다 돌아야 되는데. 정과장 적혈구. 얘 하나 놀아도 뭐 몸 돌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아무튼 그런데 이거를 백혈구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해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 내 새끼 이거 잘 가고 있나 하고 하고서 보는 몰래 거지. 이렇게 벽 뒤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원래 그냥 동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적혈구가 너무 이번에 나 혼자 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니까 그 백혈구가 차마 옆에 동행을 못하고 이렇게 뒤에서 바라봐 주는 거지. 그러면서 엄청 도와줍니다. 막 중간에 노트도 흘리고 모자도 흘리고 그런 거 다 챙겨주고.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공을 했어. 폐까지 가서 그 이산화탄소 들고 다니는 거를 산소로 교체한 다음에 순환하러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모세혈관까지 가가지고 산소까지 배달을 성공을 한 거야. CO2를 O2로 해서 원하는데 줬다. 드디어 한 번 성공했다. 되게 그러면서 교육적이다. 이게 그 지난 방송에 말씀하신 그 심장에 대해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 되게 장면 어려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슨 절처럼 묘사를 해서 중간에 막 그 종을 치잖아. 그때만 마치 나갈 수 심장 있고. 박동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이 있고 그쵸. 어느 문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와야 되고 또 보면은 얘가 적혈구가 항상 그 역류하려고 하잖아요. 네.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자꾸 들어가고 나오고 막 이러잖아. 맨날 욕 먹어. 여기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런 점들을 잘 어떻게 의인화해서 잘 묘사를 했죠. 그렇죠. 다 끝나고서는 백혈구한테 적혈구가 나 오늘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라고 엄청 자랑을 하는데 사실 백혈구는 다 알고 있었다. 그 중간에 얘기하잖아요. 나 분명히 수첩도 떨어뜨렸는데 어느 순간에 내 손에도 와 있었고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9화는 흉선세포입니다. 이것도 예.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맞아요. 아 이런 걸 노렸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스포일러 당한 거야. 아니 그 뭐 찰과상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모르는 사람 있어. 암세포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있어. 암세포는 너무 진짜 왕스포였다. 암이 뭐야?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 그 이제 그 킬러 T 세포 앞에 나왔었잖아요. 얘네들은 항상 훈련을 되게 빡세게 하잖아. 맨날 네. 구보하고 뭐 더 빡센 훈련들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신입 T 세포가 있어. 신입이니까 이 훈련을 잘 못 따라오고 되게 힘들어하는 거야. 네. 그때 그 헬퍼 T 세포라고 약간 그 관리자 같이 생긴 애. 사령관이잖아. 얌전하게. CEO 같은 네네네. 느낌. 사령관 그래. 지휘관 뭐 이러네. 그러면서 충고하는 거야. 너네 훈련 너무 빡세다. 근데 킬러 T는 아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훈련 중요하다고 둘이 티격태격하죠. 근데 이 싸우는 둘이 사실은 어렸을 때 흉선 학교 동기였다. 어떻게 보면 뭐 육군 사관학교 동기 같은 느낌이잖아. 근데 한 명은 장교고 한 명은 뭐 부사관인가? 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지. 한 명은 일선 있고 한 명은 이제 승진해서 영전하신 거지. 그렇네. 처음부터 똑똑해가지고 이제 그런 게 나온 거잖아요. 과거에. 일단 안경 꼈어. 아 안경. 그래서 흉선 학교는 뭐냐? 그 흉선 T 세포의 근간이 되는 세포를 성숙시키는 그런 림프 기관을 이제 학교라고 표현을 했어. 그래서 거기서 되게 어린 세포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지. 네. 근데 우리가 보는 사령관이 이때는 에이스였어. 어렸을 때는. 그리고 뭐든 다 잘하죠. 근데 지금 그 엄청 날뛰는 킬러 T 세포는 이때는 또 그렇게 훈련을 잘 따라오지 못하고 좀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애였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그래서 킬러 T 세포가 근데 욕심은 되게 많고 되게 열정이 많아가지고 남들 자는데 혼자 막 수련을 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이상한 기술명 외치면서 막 나무도 때리고. 그래서 그거를 뒤에서 헬퍼티가 보지. 보면서 사실은 헬퍼티도 저녁에 혼자 수련하러 나온 거야. 또 개인 수련하러 보면서 아 제가 열심히는 하는데 뭐 그래. 그러면서 보고서는 실제로 최종적으로 시험이 왔어요. 마지막에. 이게 무슨 시험이냐. T세포 선발 시험인데 여기서 되게 소수만 T세포로 선발이 되고 나머지는 선발이 안 된다는 거야. 막 안개 같은 거 피운 다음에 표적을 헷갈리게 하잖아. 버섯 같은 거 쓴 어. 세포인 것 같이 보였지만 알고 보니까 다른 거였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무슨 뭐 들고 있는 거였고 그러니까 뭐야. 죽이면 안 되는 세포를 막 죽인 아, 거잖아. 이거 나 게임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우리 되게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총싸움인데 이렇게 판넬이 실제로 올라가요. 인질이 있고 아, 그 쏘면 안 뭐지, 되는 악당이 거. 있어가지고 인질 쏘면은 1점 깎이고 막 그치. 그 팻말이는 어. 빙글 돌면 인질 아니면 적인데 가끔 임질 쏘면 마이너스 1점. 뭐 그런 그래서 거지. 맨날 인질 쏘가지고 좌절하고 했던 그런 게임이 기억나더라고요. 뭐 그런 거 일부러 이제 동원한 거 아닌가? 그렇죠. 뭐 그런 그렇겠죠, 생각이 뭐. 들고. 뭐 그렇게 해서 통과됐다. 뭐 그런 얘기죠. 네. 킬러티가 통과를 못할 뻔했는데 헬퍼티가 크게 조언을 해줘서 둘 다 통과를 해서 지금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근데 이런 둘이 마지막에 뭐 화해한답시고 얘기하다가 둘이 주먹을 서로 교환하잖아. 크로스 카운터 하면서 둘이 따당 맞았는데 그거를 수지상습보가 사진 찍어가지고 보관하다 싹 보여줘가지고 애들한테 막 흑역사 방출 뭐 그런 장면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10화 황색 포도상 구균 전에 나왔었죠. 피부 네. 찰과 상태. 또 나왔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예. 그때도 약간 리더였으니까 뭐 약간 얘 리더 기질이 있나 봐. 되게 위험한 균인 거예요. 그런 게 여기서 적혈구가 또 정체 모를 세균한테 어쨌든 쫓기고 있어. 그때 얘를 구해주는데 이번엔 백혈구가 아니라 노란 옷을 입은 어떤 의문의 세포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누구야? 그러니까 정체가 이름이 단핵구래 얘는. 그래서 전체 백혈구의 한 7% 정도만 있고 얘도 다른 면역 세포처럼 생체를 방어하는 그런 담당을 하는 세포다. 이게 뭐 전체 방역복 같은 거 입고 있잖아. 네. 약간 오징어 게임 그 관리자 생각났어. 아 오징어 게임 진짜. 아, 왜? 좀 따라가자 우리 좀. 그래. 아 근데 이거 방송할 때 이미 끝물 빠졌을 것 같긴 해. 맞아. 그럴까? 그만할까? 음. 어쨌든. 그래서 얼굴이 안 나와요. 걔가. 그때 이제 황색 포도상 구균 일동들이 딱 침입을 합니다. 얘가 이제 그 피부나 모공에서 이렇게 침입한다고 잘 나왔었잖아. 2화 때. 네. 이렇게 침입을 해서 백혈구들이 막 출동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남은 애들이 이제 비기를 써요. 뭐냐 하면 합체를 하는 거야. 합체하면 세지잖아. 그리고 포도 모양으로 합체하잖아. 모양이 포도 모양이야. 그래서 황색 포도상 구균이다. 실제로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하면 정말 포도알처럼 막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 아주 학습적이야. 근데 이 합체한 포도상 구균이 필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피부린을 사용한다. 이게 그 혈소판 애들이 만들던 그 그물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혈전 만드는 거. 이거를 지가 사용을 해가지고 백혈구가 공격하는 거를 피해. 코아귤라제라고 부른대요. 이런 거를. 진짜 있나 봐 이게. 진짜 있는 거야. 뭐 없는 거 썼겠어.
그러니까 백혈구들이 상대가 안 되는 거지. 방어막이 있으니까 공격이 안 통해. 그때 누가 등장하냐? 아까 잠깐 나왔던 그 노랑 옷들 단핵구란 애들이 우르르르 나옵니다. 근데 이 단핵구가 정체가 있었어. 혈관 안에 있을 때는 그런 노란 옷을 입고 있었는데 혈관 밖에 나오면 모양이 달라진대. 그러면서 옷을 다 벗어. 노란 옷을 벗어. 옷을 벗는다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아 갑자기 왜요? 이상한 상상하게 되잖아. 아니, 지금. 코트를 벗을 수 아까 있잖아요. 노란 코트를 벗어. 그래 다시 말할 때. 벌렁거리지 말고. 지금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드는 것 봐 이거. 아 아무 왜냐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했다. 왜냐하면 얘 정체가 그 마크로파지인데 이게 여자잖아. 그레이스 이브. 내가 옷을 벗은다고 그래가지고 말하면서 좀 이상했어. 제가 바지 한 번도 내릴까요? 그래서 그 노란 외투를 벗으니까 안에 그 마크로파지 그 언니들이 우르르 있더라. 그래가지고 들고 있는 무기가 좀 이상하잖아. 다 굉장히 중병기들을 들고 있죠. 양손 쌀바람 무게로만 것들. 싸우던데? 그래가지고 완전 타격감이 있지. 개패듯이 패가지고 포도상국균을 격퇴를 합니다. 애들이 무섭다고 합체했던 게 다 분산되잖아. 막 무서워 난 갈래 하고서 막 하나씩. 그런 얘기였어. 자, 11화 스포일러 있죠. 열사병. 열사병이 뭐지? 이러면은 스포일러가 아니다 이건. 그러니까 일단 온난화가 시작이 됐어 이 몸 안에. 네. 그다음에 이제 저수조가 고갈이 됐죠. 근데 열사병이니까 그럴 수 있지. 자, 그래서 이제 적혈구는 피부 근처 모세혈관에 방열 중이다. 이게 뭐냐면 적혈구가 이제 돌아다녀야지 열이 발산이 되나 봐. 뭐 이런 걸 하고 있고 백혈구는 여전히 세균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땀샘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체온 조절을 하는 역할인데 원래 현재는 기체 상태여야지 정상인데 액체인 상황이야. 왜? 너무 더워서 뭐 이런 거고. 그리고 계속 방열을 하다 보니까 결국 현기증이 발생이 돼. 거의 재난처럼 묘사가 되죠. 네. 현기증이니까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정전이 되고 갑자기 지면이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신. 그리고 여기 이제 열사병이라는 게 나와. 수분과 염분 균형이 깨지는 증상으로 뭐 1에서 3단계까지가 있다. 뭐 이런 재난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요거와 더불어서 세레우스균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토양세균의 일종인데 얘는 안 싸우고 다른 애들은 맨날 덤볐잖아. 네. 혼란한 틈을 타서 막 도망을 다녀. 그리고 몸이 안 좋아지니까 백혈구도 쓰러지고 있지. 수분이 부족하고 뭐 나트륨도 뭐 유출이 돼서 뭐 곧 탈수증이 온다. 그러면은 파국이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 그리고 나서 이제 백혈구랑 균이 이제 계속 싸우는데 힘이 없으니까 막 밀려. 이유는 세레우스 균은 오히려 열에 강하기 때문이다. 뭐 30분 이상 살아남는다 뭐 그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 그리고 약간 이제 지휘부 같은 데는 막 기우제 지내고 이게 통했어. 이건 좀 웃겼어. 기우제. 기우제 막 이제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체온 조절 시스템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 이건 세계 멸망의 징조다. 그 안에선 난리가 난 거구나. 우린 단지 약간 열사병이라서 어지를 했을 뿐이지만 안에선 난리가 나는 거다. 죽을지도 몰라 뭐 이런 거지 뭐. 그리고 결국 이제 절벽 같은 데가 이제 생기고 여기서 이제 백혈구가 뭐 저항하다 이제 막 추락하는 게 나오지. 하지만 얘는 유주를 하기 때문에 뭐 금방 돌아올 수 있지. 맞아. 그래서 균이 이겼다고 하고 막 엄청 좋아할 때 갑자기 체표 온도가 내려가면서 폭포수가 막 떨어지지. 기적의 비다. 막 그러면서 했는데 이게 뭐냐? 수액 주사다. 주사기 끝이 딱 들어오잖아. 그래서 수분 냉각으로 이제 회복을 해서 이제 백혈구도 살아나서 그 균한테 보복을 하고 이제 마지막엔 시원한 겨드랑이 부분에서 휴식을 하는 걸로 나오죠. 열을 식힐 때는 겨드랑이 주변을 식히면 아주 좋다. 굳이 그 동작하는 여기 이제 이렇게 부채질 좀 해주고 그럼 된다. 그게 진짜 그런 거였나 진짜 보네. 그렇다고 써 있더라고. 겨드랑이 쪽이 발산을 많이 하잖아. 그렇죠. 축축하지. 상상하게 하지 마. 뭐 그런 얘기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12화 13화인데 출혈성 쇼크 전편 후편이지. 이게 가장 지금 위험한 상태이긴 해. 네. 출혈성 쇼크니까. 벌써 나와서 좀 재미가 없긴 하지만 일단 주인공 적혈구한테 후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신입을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네. 여전히 선배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 길도 잘못 들고 있고 요령도 되게 없다라고 이제 후배가 느끼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타고 내려오는 거 있잖아 리프트. 그때 이제 좀 얘기를 하면 좋은데 미리 다 얘기를 해서 할 말이 없어서 되게 뻘쭘해하는 뭐 이 사람 요령도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 아니 그리고 신입이 딱 그거잖아요. 전형적인 되게 얘는 되게 잘할 것 같이 생기네. 검은 수제잖아. 머리에 이미 다 알고 말 있어. 별로 없고 그런 타입. 크고. 키도 더 커. 그런 타입이야. 그랬죠. 그리고 이제 호중구 만나지 주인공 백혈구 만나면서 인맥 자랑이 시작이야. 이때 신입이 그러도 면역 세포를 아세요? 하니까. 근데 이게 마지막 편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나왔던 등장 인물들이 하나하나씩 다 지나가죠. 그렇죠. 하나하나씩 다 만나서
알고 보니까 이 선배 인싸네. 뭐 이렇게 된 것 같아. 역시 네트워킹이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사건이 벌어져요. 갑작스러운 대폭발이 일어나. 아, 여긴 폭발 너무 자주 일어나. 몸속 되게 심심할 틈이 없겠어. 아 그러니까 폐허가 됐어 일단. 그렇죠. 그리고 혈압이 상승이 되니까 이제 혈구가 강제로 몰리는 거야. 다들 뭐 난리가 나 휩쓸려 가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여기? 혈압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패닉 상태가 되고 장관은 막 회의하다가 긴급 사태를 선포를 해. 그러니까 이 작품은 모든 걸 다 재해로 해석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일본적인 거 같아. 그렇지. 뭐 무슨 위원회 막 만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사건 터지면. 그러니까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폭탄을 맞은 국가잖아요. 그렇잖아. 게다가 뭐 태풍이니 뭐 쓰나미니 지진이니 이런 게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거라 옛날부터도 어떻게 보면 재해 굉장히 그렇지. 취약한. 그래서 이제 그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그쪽에 종말물이나 재난물이 진짜 많은 거거든. 멀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약간 우스개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몸 안에 이런 거를 전부 다 이제 재해로 해석했는데 되게 그럴듯하지. 네.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머리 부분의 조직이 손상이 됐고 이거는 생명과 관련이 된 거다. 네. 그래서 이제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가 각자 역할을 개시를 해요. 그리고 백혈구가 이제 상처에 접근을 했는데 혈구가 없어. 다 빠져나간 거야. 그리고 백혈구 시점에서 이때 긴급 사태 선포가 들려. 이제 시점상 이제 약간 과거 이야기인 거지. 네. 자, 그래서 이제 혈관 쪽에서는 세포가 몇백만 이상이 날아가 버렸대. 진짜 위급한 사태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이 세계는 끝났어. 그렇죠. 지금 혈구가 없으니 산소도 못 나르고 그 와중에 이제 주인공 적혈구는 아직 살아남아가지고 산소 배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 그때 샘빠 이제 그만하라고 막 하고 있는데. 하지만 해야 돼. 우리의 임무잖아. 막 이렇게. 그거죠. 이거 되게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 공과 사가 부딪혔을 때 늘 공을 먼저 챙기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일본 네. 사람들. 이게 지금 제가 편집하고 있는 일본 영화 리뷰 편에 굉장히 좀 주요한 어떤 주제로 다뤄지고 있는 화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 같은 데서는 이 공과 사가 부딪히는 경우가 생겨. 뭐 실제 생활에도 그럴 수 있죠. 네. 그럼 뭐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은 다 살을 챙기지. 갑자기 뭐 되게 중요한 일이야. 오늘 공연을 해야 돼.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건 가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 우리 그쵸. 입장에서. 근데 그게 아니야.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눈물을 흘리면서 공연을 강행을 하는 거를 되게 높게 쳐준다니까.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여기 잘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의아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상처 부위, 절벽으로 표현이 돼 있지. 네. 배달을 계속해도 혈압이 상승을 하고 대량 출혈이 이제 혈압 상승으로 이루어져서 뭐 다 떨어지고 있지 절벽 안쪽으로. 네. 뭐 그런 거였고 이제 체온이 저하되고 출혈성 쇼크가 이제 오기로 돼 있어. 혈액의 3분의 1을 잃으면 쇼크가 온대. 그리고 하지만 적혈구는 난 그래도 산소를 달라야 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투리 쓰는 이거 진짜 웃겼어요 여기서. 이거 빵 복장들이 약간 달라요. 어쨌든 적혈구야 누가 봐도. 갑자기 없던 적혈구 했더니 막 나타나가지고 해결을 해줬어. 뭐냐 수혈이다. 결국 평화를 찾았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수혈에서 온 애들이야. 막 이렇게 약간 말투도 좀 이상했어. 중간에 이게 재난이 발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막 여기도 약간 매뉴얼대로 움직여서 한 거잖아. 지금 뭐 얘네들을 도와야 되니까 혈압을 상승시켜야 하더니 갑자기 그것 때문에 애들 더 많이 다 죽고. 이게 좀 아니 혈압을 상승시켜가 아니라 혈압이 상승이 되죠. 이제 그쪽으로 피가 쏠리니까 그쵸. 피가 나가면 도와줘야 돼 하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재난을 일으킨 뭐 그런 장면들이 좀 재밌었던 오히려 것 같아요. 재난을 일으켰다기보다는 이제 몸이 이제 그런 식으로 굴러가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자연적으로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수혈을 받아서 해결을 한 건데 이거 좀 웃겼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중간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많았어. 전편에도 그거 무슨 약용 스테로이드 먹고 막 수액도 이런 거. 수액도 있고. 이런 식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전혀 생각지 못한 어.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가 좀 궁금해지는 거고 네. 뭐 수혈밖에 방법이 없다지만 막상 이 편을 봤을 때 수혈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은 못 하고 있었잖아. 그렇죠. 그걸로 가능할까 했는데 그걸 또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되어서 나는 조금 지지부진하게 적혈구가 그 산소를 핵에 막 나르고 막 이런 거 무공인산 하는 것처럼 막 보이잖아. 아 언제까지 나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건데?라고 했을 때 갑자기 두두두둥 나타난 그게 너무 그게 좀 웃겼어. 웃기긴 네. 했어. 뭐 그러고 이제 14화가 특별편인데 나중에 나왔어요. 뭐 네. 버섯 대가리 또 그거 막 전염되는 뭐 이야기였잖아. 네. 돌아다니면서 뭐 그 정도 이야기였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좋은 학습 만화였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난 되게 훌륭했다고 생각해. 중간적으로 보면서 와 되게 설명을 절묘하게 한다. 그리고 몸 안에 있는 기능을 가지고 거기에 서사를 이렇게 붙이는구나. 하면서 그렇지.
되게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매운맛이 되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 출혈성 쇼크나 암세포나 뭐 이런 것들이 재밌었다는 맞아요. 거지. 그렇다면은 일하는 세포 블랙은 과연 어떤 몸일까? 그러니까. 어떤 쓰레기 같은 몸 안에서 애들이 고군분투할까?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좀 궁금하기도 하고. 거기는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막 때려 박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치. 안 좋은 건데도. 숙취.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주인공의 몸이 어떤 사람인지를 끝까지 안 가르쳐 줬네. 아 그렇지. 보통 그렇죠. 가르쳐 줄 만한데. 그러니까 되게 어린애 같아 느낌이. 아 그럴 수 있어. 왜냐면 막 찰과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자- 금방금방 다치잖아. 회복하잖아. 식중독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그렇네요. 같고. 약간 그런 스타일로 유추는 해볼 수 있겠죠. 블랙은 분명히 직장인이다 그거는. 회식, 숙취 뭐 이런 거. 오늘 내일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어. 자기 몸 아픈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그 일본에서 이거 연재 마지막 화가 그거였다고 하더라.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고 끝났나요? 끝났대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었나 물. 이게 뭐야? 회복하고 그냥 끝났다 이거겠지. 아, 그렇겠지? 설마 죽겠어. 몸은 많아. 뭐래? 씨. 아니 이거 다른 몸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외전이 많다면서. 그러면 아마 다른 작가들이 그래서 다른 몸에 그치. 대한 이야기를 했겠지. 이식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 원작 작가가 한 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끝이고 이제 스피노프는 다른 작가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아무튼 얼마든지 이야기를 만들 수 있고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줬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매운맛이었다. 네. 아니야, 나 이것도 괜찮아. 순한 맛도 너무 순한데? 괜찮아. 이거 진라면 순한 맛인데 아무도 안 먹는. 청양고추 좀 넣어. 원래 못 들어 순한 맛을 먹어. 맨날 출혈성 쇼크 나오면 돼. 한 줄 평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거 준비해서 이거 찾아보고 있었구나. 아니 그냥 대충 적어놔가지고. 어우 적어놓기까지 했어요. 야, 나 자 그럼 일하는 세포 한 줄 평하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부터. 준비된 사람부터 해야지 뭐 어쩔 수 있나? 아이디어와 학습 두 마리의 토끼는 잡기 힘들다. 그래 오잖아. 제가 할게요. 오. 내 몸 안에 서사가 이렇게 많을 줄이야. 끝이야? 한 줄이잖아. 느낌표야, 느낌표 마지막에. 그거 하면 안 됐어요. 왜? 내 세포야 미안해 해. 난 안 미안해. 왜 이래? 저는 한 줄 평 하기 전에 혹시 여기서 떠났는데 예전에 그 케이윌이란 가수 기억나시죠? 알죠. 네. 노래 잘 걔가 부르는 사람. 맨날 말하는 게 자기가 못생긴 가수들 중에서 제일 잘생겼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 학습 만화 중에선 네가 제일 재밌었다. 뭐야 이거 왜 까? 하지만 학습 만화를 목표한 건 아니었을 텐데 그 학습 만화의 형식을 빌려온 거지만 케이윌도 못생긴 사람을 목표로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씨 메롱. 빨리 할 걸 그랬지? 아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커피 좀 주세요. 아주 난리 나서 부산에. 설정과 아이디어는 굉장히 훌륭했으나 매운맛만 좀 봐 내가. 아이씨 미안. 다시 해. 이거 다 돌아가 일어나고 있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방송이 중요해 커피가 중요해 하고 얘 때문이야. 이거 안짜로 다 넣는다 분명 이제. 이것이 불하다. 막 생각하니 즉흥적이었는데 설정과 아이디어는 훌륭했으나 매운맛이 부족했다. 내가 끊어서 그런 건 아니야. 맞을까봐 지금 하신 거지? 자 뭐 역시 보는 것보다 얘기하는 게 훨씬 재밌었네. 맞아요.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거는 같이 이렇게 파티로 봤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래 다음에 모여서 봅시다. 이런 거. 중간에 다들 이거 학습 만화 같다고 뭐라고 하길래 난 가만히 있었거든. 아 요새 우리가 방송하는 것 중에 히트작이 별로 없네. 계속. 근데 이거 되게 인기 많은 작품이라고 하던데. 우리들한테 히트작. 아, 우리가 막 우리끼리 재밌게 얘기하면서 본 거? 이거 너무 재밌었어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오네요. 약속의 네버랜드?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좀 추천을 하는데 내가 보고 싶은 작품을 우리가 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검증된 작품이 아니다. 고전 작품을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은 해결이 되겠죠. 네. 자 283화 예고하고 마칠게요.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어이? 다큐? 뭐 이렇게 처음 아니야 처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다루기 굉장히 좋고 네. 이야기하기도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항상 기다렸던 작품인데 네. 나름 좀 재밌었어. 짧기도 하고. 네. 자 넷플릭스 다큐고요. 할리우드 클리셰의 모든 것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만들었어. 1시간도 안 돼요. 네, 1시간 안 됐고 이 클리셰들 생각 외로 많더라고. 나 한 10몇 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리를 네. 해놓은 거 보니까 무지 많어. 정리하기 저 모르는 엄청 것도- 힘들었다며. 저 모르는 것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도. 요 다큐를 통해서 할리우드 클리셰에 네.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얘기해요. 아니,
웹소설 큐레이션, 로맨스 로판, BL편, 알라딘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서 도와주십시오. 끝이야. 아 그리고 카페 얘기를 안 해가지고 카페 존재 유무를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 네이버에 카페가 있습니다. 네. 출판사 A플랫 검색하면 나오겠죠. 네. 가입해 주세요. 천원돌파 A플랫 해도 나옵니다. 우리 한 줄평 뭐 이런 거 투표 맨날 올리는데 네. 맨날 하시던 분들만 하시더라고. 아 요번에 오징어 게임은 몰표 받았잖아요. 나 한 표야. 나도 한 표야. 내가 한 거. 한 표가 제일 의미심장해서 클릭해 보면은 자기가 자기한테 한 표 주고 있더라 맨날. 이렇게 우리 카페의 수준이 높습니다. 연말에 몇 승 했는지 한번 제가 통계를 내볼게요. 누가 제일 승이 없으면 어떡하는데. 어? 승이 없으면 어떡하는데. 없을 수도 있지. 하지 마. 무관의 제왕.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맞춰볼게요. 네.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플랫.